네, 팀스데이 2024 마지막 세션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미디어를 담아내는 그릇, 미디어를 담아내는 그릇에 따라서 그 콘텐츠도 달라지고 그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청자, 그 미디어 수용자,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동안 우리는 이 사각평면 화면의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 그릇에 어, 우리의 역량들을 쏟아서 시청자분들에게 봄직하고 재밌고 유익하고 또 알려줘야 될 어떤 뉴스거리들을 만들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 그릇이 사실감과 몰입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는 라스베가스의 이와 같은 실내 체육관 사이즈의 구 형태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급기야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With its opening back in 이 구 September of 모양의 2023, the Las Vegas Sphere has set 웰베베도 a new benchmark 이후에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안쪽에도 The 이와 experience 같은 inside 커다란 LED 디스플레이 어레이를 붙여놓고 음, 특수 촬영 카메라로 초고해상도로 찍은 영상들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마치 우리가 VR 헤드셋을 끼고 어, 가상현실의 미디어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앞서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TV가 단방향의 어떤 공급자 중심의 미디어 그릇이었다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는 장치로 비롯된 스마트폰은 개인화, 그리고 개인화된 그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취향과 또 사용자 패턴이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화면 안에 일차적으로 보이는 그 사용자 단에서 직접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가시적인 부분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요.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그 프론트엔드의 모습 속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 어, 사용자들의 편리와 사용자들의 목적을 부합할 수 있도록 구동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백엔드라고 하죠. 물 밑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개발 코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드파티, 뭐, 비디오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백엔드 단에 이제 구축이 되게 되는데, 클라우드 서버들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미디어라는 어떤 그 주제에, 타픽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가장 상징적인 그 미디어 플랫폼을 유튜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화, 사용자 패턴에 최적화된 프론트엔드 단을 구현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사용자 자체도 하나의 그 플랫폼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소비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 플랫폼의 형태가 바로 디지털 전환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TV 화면이 점점 커진 것처럼 스마트폰도 점점 커지다 못해서 이제는 360도 우리가 화면이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한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고개를 쳐든 채로 세상을 보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일차적이고 어, 가장 편리하게 세상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신체가 손이잖아요. 그 양손의 자유 그리고
우리 내추럴한 그 행동을 위해서 더 이상 스마트폰에 시선을 꽂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헤드업, 핸즈프리를 통해서 그리고 화면에 있는 것들 터치하거나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걸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커맨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선에 가 닿는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보이스 커맨드와 접목이 돼서 멀티모달로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이제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R 헤드셋도 단순히 어떤 지금까지 VR 헤드셋들이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게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그 사용의 범주가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창조적인 작업, 뭐,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통을 한다든지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디어 그릇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슬라이드에 미디어 그릇이 바뀌어지면 그 그릇에 담겨지는 콘텐츠도 바뀌어지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그 미디어 그릇, 미디어를 창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창 너머의 세계와 그 내가 존재하는 실존 공간 사이에 두 개의 세계를 서로 잇고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미디어 어, 경험의 행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디어의 그릇이 이와 같이 변하고 있다. 요 영상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레이벤이라는 선글라스 브랜드와 메타가 협업을 해서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미 한 3, 4년 전에 시판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직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메타 AI가 이제 통합이 된. 그래서 요 데모는 뭐냐면 주커버그가 실리콘밸리 어딘가 아마 뭐 메타의 헤드쿼터가 있는 맨로파크 어딘가에 있는 큰 쇼핑몰 주차장인 것 같아요. 이제 쇼핑을 마치고 온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안경을 낀 채로 Hey Meta, remind me where I parked my car. You parked in spot 2304. 내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알려줄래? 그랬더니 어디에 주차했다라고 이 인공지능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이제 기억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차를 주차했던 장소에서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나와서 차를 한 번 이렇게 봤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의 씬을 인공지능이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헤이 메라, 헤이 메타라고 부른 다음에 내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remind me,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어디에 주차했다고 얘가 알려주는 이런 지경에 Hi everyone, hope you are all doing well. My name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2주 전쯤에 구글 테크 컨퍼런스에서 안드로이드 XR이란 거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이랑 협업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 개발하던 분이 삼성의 어, 요 XR 디바이스의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크 the want. 주커버그의 Take a look. 사례처럼 Hey Gemini, what have I missed in the besties? 컨셉 영상이에요. 컨셉 영상. 실제로 이 제품이 이렇게까지 아직 개발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아까 메타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썼던 거는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안드로이드 XR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된 제품은 아니지만, 이것, 이런 사용성을 가진 그 스마트 글래스, AR 글래스를 만들고 있다. 걸 이제 발표를 했죠. 볼륨을 좀 줄이고 할게요. Group chat. Nee and Sarah are discussing meeting later today at Gio's Pizza to celebrate Kelsey's promotion and are wondering if you can make it. Are there any vegan options there? Yes, reviews rave about the mushroom penny pasta. 자기가 Great. Tell the group I'll be there. 약속한 장소를 Oh, and can you 물어보고 send the pic of the blue just to let them know what I'll be wearing 약속된 tonight? 장소의 리뷰에 대해서 How's this? 물어보니까 알려주고 Awesome. Send it. 어떤 옷을 Is there a store where I can get a card for Kelsey nearby? Serendipity Cards is a good choice. Let's go. 구글 맵이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더 이상 스마트폰 들고 구글 맵 내지는 뭐 카카오 내비, 카카오 맵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갈 필요 없이 안경을 끼면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양손에 한 손엔 커피 들고 한 손엔 쇼핑백 들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에이전트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일상적으로 더 이상 디바이스를 꺼낼 필요가 없죠. 마치 그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렇게 안경의 형태로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모습인 거죠. So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that 또 하나 ability to 재밌는 actually 부분은 have real-time directions 이분이 embedded directly into use these glasses to get real-time translation. 조금씩 파는 Hey Gemini. Yes. 실시간 번역 메뉴를 번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Which one is spicier, the beef 영문으로 bulgogi or the bibimbap? 김치볶음밥, Bibimbap is spicier, bulgogi is sweeter. 이분은 매운 비빔밥. 다음 분.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이 한국 점원분께서 한 말을 영어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Beef bulgogi. 네, 16불입니다. 아, 그리고 현금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Now, when you actually have Google Gemini Flash that is able to reason across your real-time space, 끝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의 제목이 미디어 경험의 진화와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으로 제가 공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경험의 진화의 모습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빠르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10월 말에 저희 시청자 서비스부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 이제 주최한 2024년 서울 미디어 리터러시 페스타 이제 개막일 날 개막 행사 중에 1시간짜리 특강을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근데 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제가 1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집중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리고 설명한 내용이 좀 기술적인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했거든요. 하지만 나름 꾸역꾸역 1시간을 채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하고 또 자료를 조금 추가를 하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사실 지금 시간이 몇 분 좀 지났나? 한 100장 정도 되거든요, 슬라이드가.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 동영상을 어,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고편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중요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씩 찝으면서 예고편으로 오늘은 25분, 30분 남짓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로 하고 요 전체 슬라이드는 제가 1월 중에 아니면 1월, 2월, 설 즈음까지 동영상을 여러 편 쪼개서 만들어서 한 3개, 4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사실 그 회사에 대한 제언이 일부 담길 수도 있고 또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어떤 어, 제안이 담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강연의 제목이 미디어 경험의 확장, 특히 XR 기술과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경험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학생분들이랑 나눴었는데, 사실 팀스데이에 그 팀스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제가 제안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슬라이드가 요거거든요. 축구의 전략, 하프 스페이스 전략.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역할 조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기능 조직 말고 어떤 상황과 프로젝트에 따라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서로 이제 변모하면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변모하면서 좀 재밌게 일을 해보자는 어떤 조직 문화의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요 사이사이 공간,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는 사이사이 공간을 찾아보자는 취지이기도 했고, 이 미디어 경험의 확장을 다룸에 있어서, 어, 제한된 2차원 사각 평면 안에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라는 것보다는 앞서 잠깐 몇 가지 미디어 그릇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이 축구 그라운드에 제한된 그리드 안에 빈틈을 공략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어, 공간 자체가 엄청 마치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거에 비견될 만큼 엄청나게 미디어 공간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틀 자체가 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거는 생산성과 속도와 그 양, 그리고 퍼포먼스, 사실감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창작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기하급수적인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간이란 키워드를 이제 중점으로 자료를 정리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생성이라는 키워드죠. 생성이라는 건 뭔가 살아있도록 형성된다. 살아있도록 만들어지는 건데, 원래 살아있지 않은 거죠. 데이터들을 있는 것들을 온갖 데이터들을 싹 다 긁어서, 그거를 인베딩 같은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유사성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데이터 세계 안에, 다차원의 데이터 세계 안에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결 구조를 우리 뇌처럼, 뉴런이 이어진 것처럼 수많은 그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돼 있으면 어떤 인풋이 왔을 때 그 출력이 미리 연산이 되는 고속 연산 구조가 블랙박스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모델에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아웃풋을 초고속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천 명의 연구원이 뭐 3, 4년 동안 투입이 돼서 연산을 해야 되는 어떤 결과물이 이제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초고속의 초고효율, 초정밀 사실감 있는
연산을 해내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데이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진다. 개념으로 이제 생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음, 요 공간이라는 키워드와 생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미디어라는 거를 정의를 해보자면, 미디어가 뭘까요? 요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미디어는 창이다. 제가 아까 미디어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릇이라는 표현보다는 미디어를 창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창, 손흥민 선수의 골 세리머니이긴 하지만, 이 창 안에는 저마다의 독립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서해의 간월도에 있는 한 포구의 석양이고요. 창 밖에는. 그리고 요 창을 가지고 있는, 창을 포함한 이 공간은 간월도의 석양이 보이는 2층에 있는 어떤 카페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개의 프레임을 보면 이 창이 하나의 세계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이 카페 공간도 이제 세계를 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 이 영상의 화면 프레임도 제가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세계이자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 안에도 세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창은 독립적인 세계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인터스텔라. 양자 물리학, 제가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과 그 팀이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이 평행 병렬 우주의 어떤 개념을 내러티브를 담아서 약간 사이파이 영화로 만든 게 인터스텔라인데 이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지금 생성 AI라는 키워드 때문에 어떤 관심도나 주목도가 이렇게 희미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게 같이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이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때 어떤 지향점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물리적인 세상이 존재를 하고 물리적인 세상과 병립되는 디지털 세상이 존재를 해요. 이 디지털 세상도 요 도식에 보자면 어떤 자율주행을 위한 모빌리티 레이어 그리고 에너지와 또 전기 공급, 물 공급, 하수도 같은 인프라를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해놓은 그런 레이어, 인프라 레이어. 그리고 음, 헬스,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만 싸그리 모아놓은 그런 레이어. 그리고 통신을 담당하는 어떤 레이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레이어. 이렇게 멀티 레이어가 한 동시대에 이제 뭐랄까요? 다중 공존 세계라고 할까요?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우리가 앞으로 미디어 경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에 있어서도 다중 공존 개체로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할 일 예로 제가 그 청주 고속터미널에서 저희 청주 충구까지 걸어서 출근하던 때에 제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래서 제 이 스마트폰에는 그 포켓몬고를 만든 나이안틱이 디지털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AR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깔아놨고요. 그리고 토스 앱, 핀테크 앱, 토스 앱의 만보기. 걸으면 그거를 돈으로 20원, 30원, 50원, 하루에 한 100원 정도 저한테 토스 계좌에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삼성 헬스 앱, 그리고 요 녀석은 어,
블랙 스노우라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모바일 AR 게임이에요. 외계인이 침공을 했을 때 그걸 물리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이와 같은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은 저와 일치를 하는 하나의 디바이스고, 미디어 디바이스고, 이 미디어 디바이스 안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던 요 세 가지 앱들이 동시에 구동됨으로 해서 제가 아까 창, 미디어 창은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1인칭 시점의 이 세계는 다중 공존의 세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되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볼륨을 좀 줄일게요. 제 설명하는 오디오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띡띡띡띡 하는 거는 삼성 헬스, 삼성 헬스의 만보기 스텝 카운팅 사운드예요. 윙 하는 소리는 외계인 블랙 스노우라는 게임의 사운드입니다. 윙 하는 거는 외계인을 물리치는 블랙 스노우라는 AR 게임의 사운드고, 띡띡띡띡은 삼성 헬스의 만보기 스텝 카운팅 사운드고요. 이게 청주 고속 터미널에서 제가 청주 충북으로 걸어오는 와중에 화면에 토스 앱을 열었어요. 그래서 요런데 찍으면 한 군데 찍을 때마다 2브런씩 저한테 해주는 일종의 플레이 투 원, 그리고 포인트를 10배를 받으면 어떤 거를 뭐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은 20원 대신 200원을 이제 계좌에 보시면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저고요. 위에는 물리치는 콩을 쏘는 사람도 저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걷고 있는 사람도 저고요. 그리고 그 걸음을 카운팅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실물 가치로 만들어주는 그 권한의 어떤 인터페이스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중공존 세계에 제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 모습이 사실상 멀티버스, 메타버스의 세상이 이와 같은 다중공존의 미디어 경험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디어라는 게 윈도우인데, 창인데, 이 창은 그동안은 우리가 이 공간을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선 사이에 Z축이 존재하죠. 이 Z축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 속에 있는 저와 제가 공유드리는 슬라이드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메타 퀘스트 3를 쓰시던, 아니면은 뭐 앞서 설명드렸던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를 쓰시던, 뭐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그게 어떤 형태든 미디어 그릇,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창과 내 시선, 내 인지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요 Z축 사이에서 수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공간 속에 다중 공존의 존재로서 우리가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대가 이제 이미 온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는 그 제가 아까 핸즈프리, 헤드업 핸즈프리를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그려봤고요. 이쪽은 크리에이터 사이즈죠. 마이크랑 카메라 있으면, 우리 스마트폰 있으면 다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카메라 있죠, 마이크 있죠. 크리에이터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일종의 약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뭐 AI
크리에이터 툴이라고 해보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시민들이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스마트폰, 선진국, 중진국, 뭐 개도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인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물론 좀 소외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더 이상 보는 것과 동시에 이제 생산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생산 능력을 점점 갖게 되었고, 그 생산 능력이 앞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생산 능력이 훨씬 더 빨라지고 강력해지고 생산성도 늘어서 마치가 아니죠. 잉여 생산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표되는 걸 따라가기에도 이제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전력 질주 오래 달리기 막 하다 보면 토 나올 정도로 그런 속도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창작 활동,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잠깐만요. 크리에이터를 정의한 슬라이드도 하나 있네요. 크리에이터란 미디어라는 창 안에 창은 계속 바뀌고 있고 이제 이 프레임도 깨져서 360도 전방위적 창이 이제 열리게 될 거고 어쨌든 미디어라는 창 안에 내 생각과 의도를 담은 어떤 것을 담아서 세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사실 얼마 전에 코비스의 11월 즈음에 이런 제목으로 공영 미디어 연구소에서 제가 그 연구원님 성함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제목으로 이제 아티클이 하나 올라왔어요. PDF로. 조직 개편, 디지털 KBS가 가야 할 길. 조직 개편에 대한 뭐 찬반 낙론이 뭐 우리 사내에도 존재하겠지만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걸 얘기 나눈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 툴이 점점 쉬워지고 더더군다나 미디어의 캔버스가 달라지고 또 생성형 AI 같은 초고성능 어, 또 뭐라 그래야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한 어떤 우리가 그동안 상상으로만 해왔던 크리에이터 툴이 우리들에게 점점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디어 공장에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협업이라는 게 이게 좀 외람될 수도 있고 또 좀 곡해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부분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가 가진 능력을 오롯이 다 담아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로서의 부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1인 프로덕션, 1인 크리에이터, 우리들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내지는 뭐, 틱톡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혼자서도 누구든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유통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지상파라는 어떤 그 유통 구조를 독점해오던 공장이 이제 지상파라고 한다면 이제는 플랫폼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무한 확장의 시대가 된 거예요. 빅뱅의 시대가 된 거죠. 미디어 빅뱅의 시대. 그럼 미디어 빅뱅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이 7페이지짜리 아티클에 모두에 보면 어, 올 4월 달인가 작년 4월 달에 국장급
간부님들께서 모여서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워크숍 형태로 모여진 그 자리에서 이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어, 공감만 되는 부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내용이 여기 있었어요. 사람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어, 지금 보시면 그 중에 이런 거, 요 내용 있죠. 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내부 직원 중 리얼함을 무기로 솔직함, 적극성 등에서 매력이 있는 사람을 직종을 가리지 않고 선발에 양성하는 것. 조직 내부의 활력을 일으킬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장 후에는 직원 인플루언서에게 해당 채널 수익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 줄 필요가 있다. 스타가 된 직원은 자체로도 시장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가 관리해야 할 주요 인물. 그러니까 회사와 직원 간에 서로 윈윈 구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맥락인데 제가 2018년에 이제 해외 연수 마치고 복직을 해서 디지털 서비스국, 지금은 디지털 편성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디지털 서비스 업무를 3년 정도 하면서 저도 이런 류의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청주로 내려와서 개인 뭐 일신상의 이유로 청주로 내려와서 근무하는 동안 팀스라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도전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 많은 슬라이드가 제가 띄엄띄엄 이제 설명을 드려서 갑자기 급 결론으로 맺어진 느낌이 있지만 일단은 대략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거 이제 제가 주창하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스토리텔링은 어떤 내러티브를 전달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어떤 관점이라고 한다면, 스토리 빌딩은 빠르고 빠르고 쉬운 툴을 활용을 해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크리에이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걸 이제 스토리 빌딩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학생들 언론정보학과에서 만든 융합 과정이 있어요. 그 정보문화학이라는 그 융합 과정에 이제 XR 인문이라는 과목을 한 세 학기 정도, 1년에 한 학기씩 3년 정도 출강을 했었는데, 디지털 존재에 내 정체성을 입혀서 네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을 해봐라 라는 어떤 과제를 줬을 때 A 플러스를 맞았던, 제가 주지 않을 수 없었던 학생의 작품 짧은 거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런 시대가 됐고 누구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뭐라 그럴까?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 것이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분, 도구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고 더 이제 그 중에 약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거나 재미를 주는 분들은 인플루언서 레벨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도구가 될 것인가, 주체가 될 것인가 라는 마치 매트릭스 영화의 레드필, 블루필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조차도 이제 주체로서의 존재로 이제 살아남고자 하는 이제 좀 몸부림일까요? 팀스 프로젝트의 어떤 기치도 사실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Okay. 작품을 What happened? 만들었더라. Fainted. 보면서 Okay, let me start over.
부분은 내년에 해바뀌어서 My name 방송에 is Lara 우리 Jean. 콘텐츠에 I was used to being 좀 더 invisible. 자세하고 No one was paying attention to what I was doing. 짜임새 있게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I write a letter when I have a crush so intense that I don't know what else to do. There are 이 5 total. 학생이 평소에 Peter with the 즐기던 beautiful eyes, 게임들을 다 Kenny from camp, Lucas from homecoming, 그래서 John Ambrose from Model UN, 이 and Josh, the boy next door. 이렇게 모아서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죠. Hey! 편집도 What are you 잘했고. doing? Nothing. Nobody else knows about them. Can you maybe just admit that some part of you doesn't want everything in your life to be a fantasy? You've got to get out there and show people who you really are. Lara Jean, welcome to my party. Just don't hide yourself, okay, honey? Let's do this. I'm with you. Hey, can I talk to you? Me? Yeah. Look, I appreciate it, but it's never gonna happen. I'm sorry, what? I think it's really cool that you think I have golden specks in my eyes. It's just, whoa. Oh my god. The letters are out. 정말 넷플릭스 시리즈 예고편 같지 않나요? 실제 8월 17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바타라는 게 디지털 존재인데, 디지털 존재가 우리의 실존 존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디 있나? 못 찾겠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연 크리에이터로서 본캐를 그대로 드러내는 아니면 부캐로서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요거는 그 내 본 원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 아바타로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합성된 디지털 오리엔티드 캐릭터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현실 공간과 현실 존재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들을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맞게끔 새로운 있음직한 사실적인 어떤 존재나 어떤 영상이나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 그래서 그 미디어 캔버스가 무한 확장되고 있는 미디어 캔버스 안에 이 실존하는 세계와 데이터 세계를 에서 온 것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뒤지고 볶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새롭게 그려서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도식화도 있거든요. 어, 자발적인 취향 공동체와 어떤 앞으로 우리 미디어 세상, 무한 확장 미디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공감력과 덕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서없고, 예고편이 될런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욕심으로는 이 슬라이드를 차근차근 같이 보면서 어, 도구로서의 우리 각자가 아니라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부각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기회를 내년에 업로드해드리는 3개, 4개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음,
만나서도 좋고요. 온라인으로도 좋고, 이렇게 같이 이제 도전해보고 또 즐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